이번에는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소개 먼저 합시다. 심플 절약 워킹맘 저녁 요리님 길어요. 심플 절약 워킹맘 저녁 요리님. 저는 이런 댓글 간혹 보면은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선생님, 처음 영원에서 시작해서 작년은 갈팡질팡 하다가 1,0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올해 선생님 말씀 매일 듣고는 월급 80% 모으고 1년 동안 3,600만 원 모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덕분에 많이 걷고요. 건강해졌습니다. 도시락 먹으니 군살도 정리되고요. 식비도 월 40에서 60만 원 4인 가족 잘 2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복리의 힘을 알고 나서는 돈을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물건도 사지 않고 옷도 안 샀습니다.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오히려 자존감은 높아졌습니다. 역시 영혼은 지갑에 의지한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동안은 들어온 대로 그냥 쉽게 소비를 하고 절약이란 개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가 근래에 우리가 같이 합류하면서 절약의 이 돈의 귀함, 노후 대비를 생각하고 절약의 귀함 이것을 아시고 난 다음부터 몇십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몇백만 원으로 불어났어. 지금 이분처럼 몇천만 원으로 불어난 사람들 많아요. 내가 한 주, 10주, 100주 모이다 보니까 주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 1년 전후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의 재산의 증식 상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말 했어요. 항상 좋은 말들 함께 공유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안전하게만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잃게 된다. 그리고 올바른 투자를 하게 되면요. 재산이 증식이 되고 불어나는 거지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면. 그것이 올바른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것이 투기로 가고 도박으로 번지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보다는 은행에 넣어두고 잠자고 있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럼 일본에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일본 국민들의 재산을 2배로 늘려주겠다는 그러한 캠페인식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거기다가 특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제 혜택까지 주고 말이죠. 자, 미국 증시 봅니다.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다우만 0.01% 상승 34,852. 나스닥이 0.59% 하락해서 1983, 11,000선이 11,000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1983. S&P 500이 0.16% 하락 3,95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3% 하락해서 2,670입니다. 어제 홍콩 등의 이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 증시 이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소 살아났는데 뉴욕 증시까지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리스크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노인 코로나 백신 접종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를 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그나마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고령층 부스터샷 이 접종 현황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를 확인해 주면서 중화권 크게 이 증시는 크게 올랐어요. 훈풍이 근데 미국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이 인사들의 언급도 주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날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매파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이 이목이 쏠립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 당시의 이 충격에 맞먹는 매파 발언을 할지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날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이 이날도 지속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오늘 밤이 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부담이 주고 상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 중요한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가 나오는 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연설할 예정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어요. 또 애플 봅시다. 세계 아이폰 제조의 메카죠.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이 노사분기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태예요. 애플의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11% 또 하락했어요. 141달러예요. 애플의 주가 전날에는 2.63% 급락을 했었습니다. 현재 애플의 목표 주가는 180달러입니다.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23일 날 정저우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이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폭스콘 공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위 이후에 노동자들이 최대 3만 명 정도 공장을 떠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연말 차질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에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애플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어요. 애플의 생산 차질 규모가 약 600만 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은 1000만 대를 넘을 것이라는 비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해서 빅테크주들은 대부분 오늘 약세로 마감했어요. 근데 특히 전기차들을 비롯한 중국 주식들 아주 강세였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주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중국 기술 공룡 텐센트 있죠? 텐센트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예요. 니오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들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연중으로 보면 애플이 지금 세계적인 모든 주식 다 떨어졌죠. 애플이 현재 마이너스 22%, 테슬라, 엔비디아는 반토막 났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요즘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마이너스 55%고 엔비디아가 48%. 이 좋은 종목들이 반토막 난 상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8%. 또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너스 34%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제로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 고강도 봉쇄 정책에 저항하는 시위가 지난 26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봉쇄 해제 요구 이 시위가 시작된 이후에 이번에 열린 첫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방역 당국은 제로 코로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상태예요. 당장의 정책 변경은 없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정책을 과도하게 시행하는 지방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정도예요. 지금 중국 공무원은 어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화권 증시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민심을 의식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기름값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1.24% 올랐어요. 78.2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약간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